야, 변호사님. 정말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거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선거 떨어지면 죄인인데 뭐 100%저 때문에 졌고요. 근데 이제 고민은 좀 했어요. 이 전당대회가 사실은 좀 건설적인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긴 하게 해야 되는데 아. 언제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도 또 흔쾌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워낙 방송으로 특화된 분이니까 늘 기대가 많은데 그렇죠. 노인 변호사님도 사실 우리 현근택 변호사의 패배 좀 안타깝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전 너무 안타까웠죠. 이번에도 떨어지면 넌 진짜 나랑 안 내가 후원금 좀 내잖아, 솔직히. 나는 후원금 내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저분이 사실은 정치 입문하기 전부터 우리 변협에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고 이번엔 정말 꼭 되길 바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선거를 그렇게 한번 해야죠. 이렇게 또 크게 치러 보시니까 네.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어떤 네. 점을 주로 좀 배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취약점이 2030 세대잖아요. 아, 제가 선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대학가예요. 대학가 용인에도 대학가가 많거든요. 그럼요. 네. 대학가 앞에서 이렇게 명함 돌리거나 유세를 해보면 정말 차가워요. 아 냉랭하구나. 네, 명함 뭐 가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가게들도 많고요. 진짜? 왜냐면 20대들이 많은 데는 아. 아예 그러니까 파란색 옷을 물론 빨간색도 그럴 수 있지만 아예 못 들어가는 가게도 반 이상이고 들어가도 그 젊은 분들이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반겼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우호적으로 나오는 분이 10명에 1명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밑바닥 정서에 쫙 깔려 있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한테.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도 좀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선거하면서 하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청년 최고위원 이런 그거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게 좀 아니 문제지. 그게 사실은 그건 해야 문제가 돼요. 있죠. 아까 다 그러니까, 서서히 있잖아요. 네. 제가 2030 딱 느끼면서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명직 최고위원하는 거 선출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지. 정당성이. 국민의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오래전부터 청년 최고위원을 뒀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잘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역할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면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부로 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배려 같기도 하지만 상징성.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어쨌든 통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네. 대변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한다는 거 보면 나온 사람들이 뭐 자기 쪽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자기 쪽 사람을 출마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출마를 시켜서 네. 경쟁하게끔 해야지. 저쪽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나랑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안 돼. 이거는 좀 소극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정주 기자가 우리 당에서 정치 하셔도 되겠어요. 저도 아직 뭐 청년 나이 왜냐면 아닌가? 보니까 지금 저는 중년이 됐어요 이제. 청년 이제 45세인데 그거 좀 낮추는 게 맞아요. 한 그러니까요. 40 정도 낮추면 예. 맞는데 왜냐면 지금 선언 투표냐 결선 투표냐 이게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룰이라는 거는 합의를 해야지 표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짜 표결을 하면 최악이죠. 어찌 보면 예. 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선제적으로 말씀처럼 이게 사실 그 후보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네.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럴 안 되지. 때도 나는 누구파 갈리잖아요. 후보 3명이든 4명이든 모여서 여기서 우리 그냥 결선을 합시다. 야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야 딴 사람들이 동의하지. 예. 최고위원들이 다 그렇죠. 쉽게 가는 거지. 이해관계는 후보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후보들이 제가 보기에 모여서 여기서 결론을 내면 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최고위원들도 쉽게 가는 거예요. 한민수 의원은 왜 법적 쟁송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판을 또 나가서 이렇게 판을 시끄럽게 이상하게 하냐 하는 이거야.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우리가 그렇지 맨날 않아. 국민의힘 당에서 비판할 그럼 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맨날 왜 저거 가지고 맨날 법원 그래, 가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근데 저는 청년 최고 관련해서는 현 변호사님 말씀이 100번 동의하고 이게 그 정청래 캠프 쪽에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청년 최고위 도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현재 민주당에 정말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이 출마해서 고생하셨던 현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그러면 2030에 대한 대안을 내셔야지. 최고위 도입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민주당이 2030을 견인할 것인지 자기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그런 대안과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낸 당대표 후보 자격가 좀 한 분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KDAC라고 민주당 자치분권 회의인가요? 거기 어제. 이제 기초단체장, 뭐 광역의원, 기초 이런 분들이 모인 집합체인데 그 어제 그 행사에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이 한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첫 번째로 그 세대 교체를 촉구하는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세대 교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당대표로 유력하신 세 분 모두 386으로 시작하셨습니다. 386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깊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나라 정치를 40년, 50년 독점해야 할 권한은 없습니다.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에 화염병과 짱돌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주축이라는 점, 이게 진짜 맞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86을 지나 786, 886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멋진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세 분 설사 다음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86이네 진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아름다운 회장을 준비하겠다고 꼭 약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뜻은 뭐냐면 세 분 중에서 당대표가 나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적 양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미래 세대를 좀 길러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100% 동의해요, 저 얘기에.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저는 이제 71년생인데 그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또 대학교 외상사. 다닐 때부터 지금 30년 동안 듣는 얘기가 아이 니들은 아직 어리니까 다음에. 아, 우리 이 현 얘기를 변호사도 어리다고? 아니 예. 항상 그 얘기를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386 선배들한테 네. 어린이날 가면은 넌 아직 어려. 넌 다음에 해야 돼.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그랬구나. 지금 30년째 듣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89년 89년생. 네. 30대 후반 정도인데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이게 이슈가 돼야 돼요. 세대 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김용 아마 최고위원 나오는 분은 아마 3선 제한 요거를 아마 걸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뭔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그때도 지난번 총선 때도 3선 제한 하자 그러다가 아이 뭐 그냥 하지 넘어갔죠. 뭐. 넘어갔죠. 유야무야. 예. 지금도 당대표 나온 유력한 세 분이 다 사실은 한두 살 차이로 다 또 물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당이 그러니까 인재 영입해가지고 좀 이제 젊은 청년이나 중년이 하는데 주류 핵심 의사결정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러면 다음 총선 대선은 분명히 정권 교체, 세대 교체 이게 이슈가 될 텐데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 그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이 잘하면 되는데 세대 교체 바람은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얼굴이 다르면. 네. 근데 그 두 개 거를 끌고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상대 진영에서 만약에 좀 뭐 나이가 지금 70년대생 이런 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 굉장히 곤란하죠. 양 두 개의 파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얘기는 굉장히 우리 당이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들어야 된다. 우리 이정주 기자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김보미 지금 전 의장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 이 전체에서 선거할 때 실제로 청년 액세서리를 사용하려지 청년 정치를 하려는 그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는 거 지금 무슨 당무에 올려서 그걸 고치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보겠어요. 짜증나지 짜증나. 네. 아니 청년 그 최고위 할당제 뭐 분과 만든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모양새라도 일단 엎드리고 뭔가를 우리 해보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 비공개 최고위에서 4명이 반대하니 3명이 반대하니 하지마 이 자식들아 하지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어제도 그 질문했는데 조국혁신당 있죠. 조국혁신당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합당을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합당 같은 거 보면 각 당의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아니, 보통 합당이라는 게 옛날에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쪽, 뭐 바른정당 쪽, 새보수당 이렇게 합당할 때 보면 서로 도움이 되니까 합당을 하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네. 네. 아니 누가 그 이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누가 손실을 보면서 합당을 합니까? 나도 커지면 뭔가 의석수 늘어나고 총선 앞두고 득표를 더 많이 하겠다 싶어서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나 조국혁신당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청년 얘기를 하면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잖아요. 그럼 제가 객관적으로 기사를 썼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 20대 지지율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자료 갖고 왔거든요. 아, 갤럽 화면 보세요. 가져왔어요. 어떻게 갤럽. 됩니까? 화면 좀 또 뭐라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 최근 자료 갖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네. 자료까지 준비했어. 네. 보니까. 저 네. 보시죠. 저 왼쪽 하단에 보면 상단에 저게 5월 3주차죠? 그러니까 20대 아니 20대 그러니까. 네. 20대. 그러니까 18세, 29세. 자, 1%입니다. 1%. 자, 그 다음 장. 이게 제가 추이별로. 자, 그다음에 6월 2주차예요. 2%죠? 네. 2%.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6월 4일차 2% 나옵니다. 네. 자 7월로 넘습니다. 7월 자 빈칸이죠? 저 5터 난것 같습니까? 1%가 안 나왔다는 거네.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통계 안 잡혔구나. 예. 저게 뭐냐면 139명을 조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갤럽에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전화에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얘기하려고. 저게 공란이 있고 0%가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 0%가 있거든요. 70대 쪽에 보면 0%가 있어요. 0이라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러네. 예. 여감 0하고 공란은 뭐가 다른지 압니까? 저게 반올림하거든요. 139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잡히면 반올림하기 때 0이 나와요. 공란은 뭐냐? 한 명도 안 잡혔다는 거야. 이게 조국혁신당 현실이에요. 이게 7월 1주차입니다. 이 마지막 장. 자, 7월 2주차. 2주차. 예. 또 공란이죠? 7월 그렇게 들어서는 나오는군요. 지금 네.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2% 1% 나오다가 20대들이 조국혁신당에는 이 여조는 똑같은 조건으로 돌려요. 지금 인원수가 뭐 엄청나게 많아지지도 않고 많이 적어지도 않아요. 129명, 113명, 130명 이렇게 돌리거든요. 연령별 스프레드 해야 되니까. 네. 조국혁신당만 빈칸이 나와요 계속. 아. 근데 이런 정당하고 20대가 합당을 한다고요? 이 합당을 해서 20대 표를 얻겠다고요? 악셀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같이 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다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민주당은 도대체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이런 정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그럼 20대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확장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지표상으로는. 마이너스야 사실은. 네. 이건 확장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한 명도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기다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표가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표도 나올 수 있어 사실은. 안 찍었을 뿐이지 내가 너 싫다는 거야. 근데 저거는 플러스만 잡기 때문에 그나마 0에서 유지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2030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아까 얘기했던 김보미 후보 얘기를 돌아와서 이분의 양력을 보니까 89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출생이고 강진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정남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2013년 23세 때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2018년에 8대 강진군 의회 비례대표 의원에 처음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22년 9대에 재선을 했고 22에서 24년 사이에 강진군 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을 역임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인 진로가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틀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강진군수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증거도 소명 기회도 없이 지금 1억을 내는 당에서 거야? 찍으라는 후보 안 찍었다는 징계로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히. 억지 규정까지 아직 모르는 바꿔서 거죠. 마이너스 15% 감산을 받았습니다. 3일 남았다. 반면 전거후보 상대 후보는 감점을 안 줄 수 있는 규정을 억지로 만들어 공천을 받게 했습니다.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는 무소속에게 참패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군수, 도의원, 군의원까지 모조리 심판받았습니다. 불공정이 부른 대참사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몇 표를 받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후보와 당원들이 경선 결과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당원 주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결과를 찾아봤더니 강진구수 선거는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기초의원 선거 두 곳에서도 민주당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진 거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원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 이분의 말을 100% 신뢰하는 걸 떠나서 적정하게 듣다고 치더라도 결과값이 이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원래 경선 끝나면 결과 공개를 원래 안 해요? 아 공개는 안 하는데요. 저도 예. 경선을 했잖아요. 예. 그 후보의 대리인들한테는 얘기는 해줘요. 아, 각자 대리인들한테는? 1대1로 아. 들어와서 그러니까 상대방 건 모르고 네. 한 사람 들어와서 알고 그러니까 여러 버전이 다니는 게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건 아는데. 자기 건 알 수 이거 있나? 알아요. 네, 당연히 그래요? 알아야죠. 네.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네. 안 알려주고 하면 몇 표를 네. 어떻게 졌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요? 네. 당연히 알아야죠. 어쨌든 간에 이제 김보미 전 의원 그 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장 자체는 그렇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그 지도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영상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습니까? 후보 등록하고 고작 4일 뒤 3명만 남기고 컷오프를 한답니다. 청년에게 선거운동 기회도 주지 않고 기탁금만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년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밥그릇만 챙기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분이 오히려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하셔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과거에 묶어둔 검찰 개혁, 내란 청산,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은 물론 경찰 독주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도 하는데 충분하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려면은 이렇게 빠르게 컷오프하는 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냐.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기타금을 낸 다음에 일정 정도 그쵸. 얼굴을 알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일부 타당한 면도 있고 또 당대표 선거라는 무게에 비추면 또 아닌 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너무 기회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변호사님의.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20대 30대에서 2025년 그 가을쯤이었나 조선일보에서 이 20대 남녀들이 서로 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거를 그때 조사해 놓은 게 있었었는데 그때도 남성들은 오히려 여성들보다도 더 민주당을 싫어하는 걸로 나왔지만 어찌든 여성들은 그래도 60% 넘게 50% 넘게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딱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요번에 확인해 봤더니 이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남성들을 잃어버린 거는 물론이고 이제 여성들에게서까지 마음을 다 뺏기게 됐고 떠나가게 됐다 이제 이건데 그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런 분의 말을 되게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뭐 만든다고 하는 것도 아까 상징성 얘기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상징으로만 할 게 아니고 유명하다고 할 실제적으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분들을 왜 당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